첫 번째는 이래도 유언비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이런 정황 쏙쏙 드러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 파견 북한군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네, 이 러시아 독립 언론 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는 아스트라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를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는요, 해당 영상에 대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이 러시아 지상군 한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4명이 흡연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힘들다야,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약간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물론 정보기관 등에서 이제 해당 영상의 진위를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요. 최근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 각종 SNS엔 이를 뒷받침해주는 북한군 파병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는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는 북한군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미국 CNN은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북한 파병 시도를 제기하고 있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제 또 연설을 통해서 관련 의혹을 다시 내놨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연설에서 이 시레스키 총사령관으로부터 최대 6천 명으로 구성된 북한군 2개 여단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우리 국정원의 발표와 비슷한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들을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서방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І зрозуміло, що в Пхеньяні, так само як і в Москві, не рахують людей, не цінують людське життя. 하지만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이 러시아 파병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 이렇게 아주 재차 또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주장은 조금도 주목할 가치가 없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 같은 회의에서는요,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이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것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우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또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또 러시아, 친러시아 매체 등을 통해서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 파병을 했다, 이걸 입증하는 영상, 그다음에 문건, 이런 게 아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어제는 물론이고 또다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이건 다 거짓이다, 비방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속내가 과연 뭘지, 혹시 자기들이 파병을 한 게 아니고 이른바 용병처럼 그 러시아한테 돈을 받고 사람들이 인력을 수출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둘러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발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까지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용병 형식으로 보냈는데, 그거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면은 일단 이념적 정통성을 상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세의 압박과 남조선의 그 위협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도 개발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돈을 번다고 인민을 지금 외국으로 파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거짓말로 지금 뭉치는 것인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제사회의 그 고립은 더 심해질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큰 숙제죠. 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 파병을 결정했는지, 정규군이 아니라 아니면 용병 형식을 취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죠. 네.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대화와 협력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외화벌이라는 위험한 수단을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화를 사실 하자고 했죠. 그다음에 대북 지원책도 밝혔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북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